자, 삼각형의 외심을 배워볼 건데요. 삼각형에는 오심이라고 하는 5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울 이제 이 외심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내심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무게 중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 수심이라는 것도 있고 다섯 번째 감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삼각형의 중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5가지의 중심이다.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2학년 2학기 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렇게 3가지만 배우고 수심과 방심은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수심과 방심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에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진 않는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외심을 배우기 위해서는 용어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외접한다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 외접한다, 외접이라는 용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다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이렇게 사각형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요 사각형이 있는데 요 사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이 모든 꼭지점을 지나요. 이 사각형에. 그러면 이 원은 이 사각형에 외접한다.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 접한다 라고 해서 외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외접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이니까 당연히 이 외접원에 중심이 있겠죠. 원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얘를 우리가 외심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접한다라는 용어와 외접원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 이거를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어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다각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성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이 삼각형의 외심에는 성질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삼각형의 세 변이 있잖아요. 이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을 각각 그릴 수 있겠죠.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에 교점이 있어요. 이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 교점이 바로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좀 이따 증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하겠지만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러한 2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증명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게 왜 그런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삼각형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그리고 진짜 소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먼저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제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2등분이니까 밑변을 2등분하고 수직으로 올리면 되겠죠. 쭉 연상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싹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변에 수직 이등분선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봤을 때 당연히 두 개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수직 이등분선도 기울기가 다르겠잖아요.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자, 꼭지점에 이르게끔 이렇게 선 3개를 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을 거예요. 자, 긋고 보니까 자, 색칠해볼게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밑변 이등분됐기 때문에 요 변 두 개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 수직 이등분선이 공통으로 되고 여기가 90도니까 반대쪽도 90도가 되면서 SAS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럼 SAS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인 요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 봤을 때 요 밑변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같은 원리로 합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길이가 같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나머지 한 변,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을 긋지 않은 한 변 있잖아요. 요 변에다가 똑같이 수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요 선도 결국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걸 증명할 텐데 마찬가지로 자 90도죠. 그리고 이미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공통이라서 RH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인 요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선이 마찬가지로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었구나 가 되면서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자 지금 초록색 요 세 개의 선이 있잖아요. 이르는 거리가 다 같네.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도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요 꼭지점 3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되는 요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꼭지점 3개가 전부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것이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요 점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라는 것과 그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럼 우리가 외심을 찾고 싶어. 그럼 우리가 여기 외접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찾을 필요가 없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거 너무 수직이 아니네요. 너무 이등분이 아니네.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얘네를 만나게 하면 얘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외심은 뭐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그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이 거리가 뭘까요? 바로 외접원의 뭐가 되겠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이 외심의 위치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삼각형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모든 각이 예각인 예각 삼각형. 그리고 한 각이 직각인 그림 진짜 어떡하지?
미술학원을 좀 다녀보겠습니다. 자, 한 각이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요. 한 각이 둔각인 둔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냐? 자, 첫 번째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삼각형 내부에 있고, 자, 직각삼각형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빗변의 중점. 그래서 자, 아까 여기가 뭐 외심 대략적으로 위치가 이런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심이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리가 변까지가 아니라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자,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자, 이렇게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같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에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삼각형 바깥쪽에 있다. 이 둘러싸인 부분 말고 바깥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리가 갖게 되겠고,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심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각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 외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르는 거리가 다 같죠? 이들이 예전에 반지름으로 같을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봐봐요. 요 각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삼각형이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각도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각을 B라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B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여기 각을 C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 각도 C가 되겠죠. 삼각형 A, C가 있을 때 이러한 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각씩을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거 붙어있는 거 지우고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두 개씩 있었어요. 맞죠?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인데 정확히 반씩했기 때문에 얘가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요각과 요각과 요각이 더하면 90도가 되고, 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각이랑 여기랑 같고 요각이랑 여기랑 같고 요각이랑 여기랑 같다는 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외심만 배울 때는 애들이 쉽게 잘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심에도 이러한 비슷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내심이랑 외심이랑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심은 여기서 이각이랑 같고 이각이랑 같고 이각이랑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나중에 짬뽕이 돼서 어디랑 같은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임을 기억해서 어디 각이랑 같은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이 같았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자, 외심이 마찬가지로 있다고 해봅시다. 있다고 있습니다. 자, 외심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한 삼각형에 한 내각이 있어요. 이 내각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한 내각 말고 나머지 이 내각을 이루는 이 꼭지점 말고 나머지 두 꼭지점과 이 외심을 이은 선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이 있어요. 요 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금 여기 A라고 지정한 요 각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요 각의 2배가 요 각이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심이니까 이렇게 그어.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봤을 때 자, 요 각이 있고 아까 외심을 찍었을 때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았죠. 반지름으로. 자, 같습니다. 내가 이 지금 위에 있는 각을 내가 나눌 거예요. 요 각을 점, 요 각을 x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이랑 각도가 같죠?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점으로 같죠? 왜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요 선을 제가 한번 연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연장해 봤을 때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각의 크기. 자, 어떤 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죠? 그래서 여기가 점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여기가 x면 여기도 x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여기도 x 2개가 되겠네요. 각도가. 그러면 점 x 하나씩 있던 각 여기는 보니까 점 2개, x 2개가 있네요. 정확하게 몇 배? 2배가 된다. 그래서 각 A의 2배가, 자, 외점의 중심은 보통 아웃, 바깥 외제잖아요. 아웃 생각하면 돼. 5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각 BOC의 절반이다. 각 A가 2배다. 각 A의 2배가 BOC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는 이유는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클 이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심은 우리가 뭐라고 쓰고 나중에 이 내심은 이너 서클 많이 모르겠네 해서 I라고 나중에 보통은 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했고요. 됐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 얘가 뭐예요 일단? 외심이겠죠. 자, 외심이다. 그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OA, OB, OC가 같다.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고리 같잖아요. 여기 있네. 자, 네, 그러니까 1번 맞는 말이죠. 자, OBE 여기 각이네요. OCE 여기 각이네. 네, 다시 OBE 여기, OCE 여기 같죠? 자, OBE랑 OCE 서로 합동이다. 맞죠? OCF랑 OCE랑 합동이다?
아닙니다. 맞죠? 얘 OCF랑은 누구랑 합동이죠? OAF랑 합동이죠. 여기랑 여기가 합동인 거는 나중에 배울 내심이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고요. 외심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다 라는 거. 자,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동점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외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아서 이렇게 세 개 무조건 같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AB가 10cm고 BC가 8cm고 뭐 6cm일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얘가 외접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몇일까요? 5cm씩 이겠죠. 5cm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는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파이니까.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 X를 구하여라 되어 있네요. 자, 외심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요각이 X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도 X가 되고 여기도 46도 되고 여기 32도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각, 서로 다른 세 각의 합을 더하면 90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46도 더하기 32도 더하기 X도 하면은 9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X는 12도가 되겠네요. X는 12, 각 X는 12도. X만 놓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ABC의 외심이다. 자, 그럼 OAC는 32도. 자, 얘는 뭐 30도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럼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한 내각의 크기랑 외심과 나머지 두 꼭지점에 연결했을 때 이루고 있는 각, 요각의 우리가 관계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가 X면 아까 여기가 2X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외심이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꼭지점까지 이런 거리 같으니까 여기도 32도가 되겠죠. 그럼 자, 2X 더하기 32도 두 개 더하면 64니까 이게 180이 될 겁니다. 그러면 2X는 116이고요. X는 58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 X는 58도가 된다. 네, 우선 일단 기본 문제들은 이렇게 끝이 났고 특별히 또 해줄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슷한 문제가 없고. 자, 이것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요. 자, 우리 여기서 40도고 15도고 X도고 Y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잘 보이나? 좀 더 키워줄게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40도, 15도. 그럼 자, A랑 X를 이어볼게요. 이렇게. 진짜 자, 이렇게 이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외심에서는 이런 거리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가 40도, 여기는 15도가 되죠. 그래서 X는 55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X의 2배라고 했으니까 110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성질들만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외심은 특히 내심보다 훨씬 쉽다. 나머지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고 외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